뻥마력 살짝. 예.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직접 매입해온 차량인데 올류 K7 3.0 차량이에요. 지금 올류 K7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2.4 엔진, 3.3 엔진, 2.2 디젤 모델, 3.0 LPI 모델, 마지막으로 3.0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3.0 리미티드 차량이에요. 올류 K7 차량 같은 경우에 3.0은 2017년도에 막바지에 나와서 2018년형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차량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연식은 당연히 18년 등록의 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실제 주행거리 7만 1000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사고는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찌그러지거나 깨진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촬영을 해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분 외에도 자잘한 이제 스크래치 사고 정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현재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파노라마 선루프, 크렐 사운드, 어라운드 뷰, 컴포트, 19인치 휠,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 중반대 2450 정도에서 2490 사이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은 그 시청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잘 해야 내가 알아서 또 그런 거는 또 조율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18년도부터 변화가 있냐? 변화는 없습니다. K7 프리미어 차량부터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3.0으로 해서 고객 니즈에 맞게 조금 더 변화돼서 나온 모습입니다. 이제 엔진이나 아니면은 실제 주행을 하면서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좋은 거를 조금 모아놓은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휠 자체도 추가 옵션입니다. 이 휠 같은 경우는 다크크롬으로 19인치로 좀 인치업이 된 모습이에요.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80만원짜리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이드 리피터 있는 거는 어차피 이제 대형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K7의 특징, 일단은 이렇게 안으로 온폭 페인 음각 타입의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릴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좀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음각 타입이라서 약간 스포티해진 모습이라고나 할까? 예전에는 이제 포그램프가 둥근 형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네모난 형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디자인을 잘 살려놨어요. 이쪽에 이제 공기구멍도 좀 넣어놓고 해서 좀 더 스포티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도 Z 모양. 사실 난 이게 이 K7이라 그래갖고 7 모양을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사람들 Z 모양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Z 모양으로 해서 조금 더 이쁘게 LED 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건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앞에 이제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뒤에 테일램프 자체도 Z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저는 7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Z 모양의 이런 LED 램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는 뭐 두말할 거 없죠.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IG하고 올류 K7,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는 K7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이유! 그 이유! 재원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K7이 IG보다 더 커요. 그리고 IG는 둥글둥글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K7은 뭔가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 딱. 그리고 또 약간 좀 젊은 감각의 그런 느낌.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조금 더 젊게, 이제 그런 모습을 저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K7에 한 표.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뚫려 있습니다. 이 공갈 머플러로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리플렉터까지 위에다가 해 놓으니까 좀 더 고급진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K7도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되어 있는데, IG 같은 경우에는 익스 스페셜 쪽으로 등급을 좀 높게 설정하셔야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K7이 조금 더 저렴하다, IG보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제가 K7을 선택한 이유, 그거는 이따가 또 시운전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골프백이나 아니면 유모차 이런 것도 조금 넣기가 수월하고요. 특히나 이제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의 엔진룸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일 체크는 이제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여기 풀 몇 가지가 이제 많이 찬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교환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까이 거 뭐 구매하시는 고객님 있으면은 내가 교환해줘 버리지. 그리고 휘발유는 거의 그렇지 않은데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오일 뚜껑도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엔진오일 색깔 보는 거거든. 색깔이 좀 선명하고 밝은 게 좋습니다. 너무 까맣게 이렇게 기름때처럼 찐져 있으면 엔진 상태 확실히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냉각수 채우는 거, 워셔액 채우는 거 뭐 굉장히 정비나 이런 거 내가 보기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에어필터도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손으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에어필터가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교환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배터리가 있고 여러가지 퓨즈박스, 퓨즈도 끊어져서 기능이 동작 안 하는 게 있다면 퓨즈도 쉽게 빼서 내가 직접 교환할 수 있어요. 간단 정비예요. 간단 정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차의 부품적인 위치를 좀 알고 있으면 자가 정비도 조금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세단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유압기는 달려있네. 이거 없으면 이거 불편하니까. 네. 앞모습 봐야지. 뭐해? 응?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여러가지 뭐 스카이 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는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사이드미러에 후측방 경보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버튼식 손잡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죠. 자, 1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열 모습입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창문이나 이제 사이드미러 조작 부분들, 미국의 유명 오디오 업체 크래시사운드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반자율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선 이탈 시스템이랑 후측방 경보, VDC 온오프,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안전 보조 기능을 끄냐 키냐 요 작동 버튼입니다. 텔레코스픽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이라 그러면 또 무식하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한테 맞게 이렇게 설정되는 게 보이세요? 이제 블루투스 기능들 전화 받고 끄고 음성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모드, 당신 어디에 서 있는가? 차 앞에 서 있다. 이 버튼은 계기판에 여러가지 설정을 하는 버튼입니다. 크루즈 버튼, 이 버튼은 전방의 차량이랑 부딪히지 않도록 차간거리 설정하는 버튼이에요. 당연히 드라이브 와이즈 있는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기능이에요. 여기 있는 버튼은 이렇게 위아래 안개등을 켜거나 끄거나 하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인 센서, 비 오면 자동으로 비를 감지해서 와이퍼가 동작을 합니다. 항상 오토로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인데 계기판은 이렇게 넓게 끝까지 나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3.3은 이렇게 끝까지 다 나옵니다. 2.4 리미티드에서도 끝까지 나오지만 지금 3.0에서는 그게 빠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3.3에서 이 넓은 계기판은 간헐적으로 고장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계기판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모습이에요. 어차피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연비, 이것도 이따가 시운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원상 평균 연비는 10 정도 나오는데 실제 연비는 한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본 결과물입니다. 여러가지 공조기 조작 버튼들입니다. 이 싱크 버튼은 운전석과 보조석을 똑같이 맞춰두는 시스템이에요. 끄면 독자적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게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설정되는 거 보이시죠? 오디오나 여러가지 조작 버튼들인데요. 라디오, 미디어, 옥수나 블루투스 그대로 읽으면 되죠. 맵, 지도 키는 겁니다. 전화기 설정 버튼, 메뉴, 셋업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버튼이에요. 셋업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여러가지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렐 오디오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귀라서 사실 그렇게 뭐 와 환상적이다 콘서트 같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좀 향상된 음질이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된 부분이 손님들이 너무 열심히 닦다 보니까 잔 스크래치가 자주 보이는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잔 스크래치가 심하지 않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이에요. 좀 보들보들한 걸로 이렇게 닦아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핸들 열선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를 이제 온오프 시키는 버튼, 어라운드 뷰 이렇게 나옵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다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오토 홀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운전 중에 옆에서 뭔가 엎어졌을 때 그냥 브레이크 놔버리고 그거 주스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으로 차가 나가는 거를 자동으로 방지해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컴포트,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항상 뭐 다니실 때는 대부분이 컴포트 모드로 다니세요. 뒷좌석 전동 커튼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랑 유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유보 시스템이라는 건 기아 서비스에 가입을 한 다음에 휴대폰으로 내 차의 상태 체크는 물론 원격 시동,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프리미엄 차량들에는 웬만해선 다 넣어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추가 옵션이에요. 추가 옵션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뷰를 하고도 있지만, 제 차니까 조금만 자랑을 좀 해보자면, 지금 실내가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잘생겨 보이는 효과까지. 아이씨. 그리고 그랜저 IG에 비하면, 원래 그랜저 IG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이에요. 왜 제가 이걸 더 좋아하냐면, 기본적으로 세차할 때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이런 디자인보다는 보기도 편하고 조작하기도 편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급 세단엔 썬루프죠.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워크인 시트도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 아무도 없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쉽게 좀 조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컵홀더라든지 오디오 조작 버튼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편의성을 좀 많이 강조한 편이고, 아이소픽스 고리 당연히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나 햇빛 가리개도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창문에다 뭐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은 편리한 것 같아요. 내 차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실내 분위기가 너무 밝지 않습니까? 일단 뭐 대형 세단이라서 이 공간 자체는 말할 것이 없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G보다 넓다. 재원상으로 아까 제가 2.4 차량, 3.3 차량, 그리고 3.0 LPI 모델, 2.2 디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년도에 나온 이 3.0 모델까지 이렇게 5가지 트림이 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2.4 같은 경우에는 세타2 엔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3.0 가솔린하고 3.0 LPI부터는 람다2 엔진을 사용을 해요. 물론 3.3도 람다2입니다. 또 미션에 대해서는 2.4가 6단 미션, 3.0 LPI도 6단 미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3.0 가솔린, 2.2 디젤, 3.3 디젤 모델은 8단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속감이 더 부드러울 수가 있고,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저랑 같이 시운전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이 차량 오늘 장단점을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먼저 단점,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MDPS입니다. 흔히 이제 커플링이라고도 좀 부르는데, 핸들 조향에 관련된 부품이에요. 그 부품에서 간헐적으로 소리가 좀 납니다. 뚝뚝 소리도 좀 나고, 그런 게 고질병이에요. K7만 그런 게 아니라 K5, 소나타, 그랜저 HG에서도 그랬고요. 이 MDPS 쪽에 문제가 좀 많아서 현재 현대기아에서 리콜을 시행하는 모습인데, 이 리콜을 받는다 그래서 100% 개선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리콜로 부품을 교체해줬을 때 개선이 되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아닌 차량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다? 몇천만 원짜리로 뽑기 잘해라. 이건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게 어떤 건 고장나서 돈이 쑥쑥 나가고, 어떤 거는 잘 뽑았다고 돈도 안 들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하체 소음이에요. 하체 소음인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일부 차량에서는 하체 소음이 나오고 저도 그런 차량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의 또 서머스탯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냉각수 조절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누수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판매된 차량들의 한 10% 정도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웬만해서는 사용하면서 수시로 손봐야 되는 것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본명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2.4를 살 거냐 아니면 3.0을 살 거냐 3.3을 살 거냐, 이걸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중간인 3.0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랜저 IG만 해도 3.0이 2.4보다는 훨씬 더 잘 나갑니다. 판매량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나간다고 말씀드린 건 나가는 속도예요. 판매되는 속도, 그만큼 인기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뭐가 다르냐? 2.4 차량 같은 경우에는 4기통 엔진이에요. 그리고 3.0부터는 6기통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3.3도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력 2.4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이에요 3.0은 266마력 3.3이 290마력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은 202마력, 물론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2.4보다 3.0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타2 엔진에서 람다 엔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단 람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누유나 이런 것들이 고질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골라서 누유 없는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유는 수리하면 되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유가 한번 나기 시작한 차량들은 계속 귀찮게 해요. 누유가 계속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누유가 없고 엔진 상태가 괜찮은 차량을 골라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자, 그럼 이제 3.0 엔진이랑 3.3 엔진 차량 둘 다 람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8단 미션입니다. 그럼 엔진 출력만 다른 거냐? 일단 맞습니다. 출력은 달라요. 3.3 엔진은 아까 290마력이라 그랬죠. 3.0 엔진은 266마력입니다. 토크는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3.3이 35토크, 3.0이 31.4토크,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일반 분들이 체감상 느끼느냐? 저는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항상 도로 위에서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느끼기는 힘든 정도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도 충분히 잘 나가고, 여기서 세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금 싸게 하려면 2.4를 타야죠. 그래도 3.3보다는 세금이 좀 적게 나온다는 거, 몇만원, 그런 부분이고, 이제 옵션 부분에서 지금 3.0 어차피 계기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HUD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내비를 찍었을 때는 길 안내를 해준다든지 후측방, 경보까지, 속도까지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HUD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계기판은 이렇게 인치수가 좀 작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랜저 IG랑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랜저 IG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탄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강하고, K7이라면 이미 사회초년생은 아닐지라도 젊은 감각을 좀 띠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면, 가격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격면에서도 K7이 더 저렴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랜저 IG가 썬루프 없는 모델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K7으로는 썬루프 있는 모델을 2천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K7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차냐 아니냐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 수출을 하느냐, 미국에 수출하느냐, 아니면 저기 뭐 유럽 쪽에 수출하느냐, 뭐 이런 걸로 놓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K7 같은 경우에는 외국 모델명으로 카덴자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성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가는데 제가 특별히 힘을 주지 않고도 반자율 주행 중도 아닌데 차선을 핸들이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이건 제가 전에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 기능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을 좀 잡아줍니다. 운전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살짝 코너를 옆으로 이렇게 도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잘 잡고 가요. 대단하다. 굉장하네. 코너링도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세단적인 느낌, 코너링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쏘. 자, 이제 그럼 한번 살짝만 밟아 봐야겠죠. 3.0이니까 266마력 힘을 과연 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뻥마력 살짝,
무슨 느낌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RPM은 확 올라가는데 차가 확 치고 가지 않는 느낌. 과연 266마력이 맞냐? 조금 줄여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주행감은 확실히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이 허리 받침이죠. 요추 지지대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에도 좀 편하게 차량을 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16년도부터 제가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커브 틉니다.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만약에 차선을 살짝 이탈하게 되면 소리로까지 울려줍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16년도부터 차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썬루프가 굉장히 인기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추가 옵션으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오히려 편의성 이런 걸로 많이 봅니다. 썬루프가 없더라도 난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이 좀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기 품목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거는 18년도부터 드라이브 와이즈가 반자율이 되는 겁니다. 17년도와 18년도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HDA이라 그래서 차선 중앙을 잡고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18년도부터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쉽사리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7년도 모델보다는 18년도 모델이 더 인기가 좋다. 당연히 17년에 등록된 18년형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딜러들은 각자라고 부르거든요. 싸게 살려면 각자 차량을 노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시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그랜저와 K7에서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등급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차를 촬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차 저 차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고차를 매입해서 이렇게 리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는 차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차량이 섭외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류 K7을 한번 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최대한 좀 재밌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다양한 차량 정보들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2.4보다는 조용하긴 하네.